안녕하세요. 한진학 대표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저절로 되는 공부의 비밀, 네, 제 책인데요. 이 책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에도 담았지만 자존감은 전교 꼴찌도 1등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EBS 다큐에 예전에 전교 꼴찌와 전교 1등이 각자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둘 다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전교 꼴찌는 자기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서 이 불안감을 표현했었고요. 전교 1등은 내가 이 전교 1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불안감, 네, 동일하게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교육 환경입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서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습니다. 학년도 동일했어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둘 다 저를 만났을 때 중위권 성적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본 결과 공부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순위적으로. 그래서 공부법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두 가정의 부모님들이 스카이 대학의 출신이었습니다. 직업도 전문직이었고요. 그런데 한 아이는 꿈과 목표를 발견하고 고등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닙니다. 이 한 아이는 비슷한 성적에 비슷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적이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의 어떤 꿈과 목표 중심이기보다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스카이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니까 남은 시간이 Y대 체육학과를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시체육 쪽으로 하면 등급이 좀 낮아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혹하는 마음에 들으셔서 그게 마음에 쑥 들어왔나 봐요.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터닝을 하십니다. 원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진로 설계를 했을 당시에는 저는 반대를 했었지만 결국 그 친구는 입시에 좀 낙오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는 그런 대학에 다니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사실 과정을 자세하게 제가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비교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많은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1년 정도 각각 만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그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A 학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 친구는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흥미있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최대한 이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셨고요. 그런데 B 학생은 그 어머님이 자존감이 좀 낮으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물론 스카이를 나왔지만 자기 아이도 스카이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간에 터닝을 하시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 아이가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자존감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왔는데 노력하고 또 공부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노력이 좀 덜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근본적인 것은 자존감에 있었습니다. 본인 자신을 믿고 부모님 또한 이 아이를 믿어주고 그 환경이 기반이 될 때 끊임없는 성적 향상과 또 본인이 원하는 목표까지 목표 관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청소년들이 살아갈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인 거 사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어쩌면 청소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살아갈 시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아이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부에 대한 그런 성적에 대한 기반 그런 것보다도 이 아이가 자신에 대한 자기 성찰과 또 정체성을 확립을 하면서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면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됩니다. 이마트 아시죠? 이마트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곧 등장을 합니다. 스마트 카트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은 막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스마트 카트가 자동 주행을 하면서 저희가 짐을 하나씩 올리면 얘가 나중에 계산도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고 예, 곧 이마트가 이것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 회사에서 이미 인공지능 UX라는 인공지능 변호사죠. 변호사를 5명을 영입을 해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일 처리 속도가 우리나라 변호사를 다 합친 한 70% 정도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경우도 왓슨이라는 이제 인공지능 의사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사실 암이라는 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암이 발병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될 때 암 전문의가 하면 50%의 확률이 있는데 이 왓슨 의사가 하면 인공지능 의사가 하면 95%의 성공 확률이 있답니다. 물론 돈은 좀 비싸겠죠. 어느 쪽이요? 네, 인공지능이 비쌉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사실 가장 주축이 돼서 본격적으로 그 사회에서 또 조직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갈 이 아이들이 만약에 자존감이 낮다면 학습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꿈,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자존감마저 낮다면 이것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현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안 나오거나 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함에도 성적이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거나 그리고 꿈이 있음에도 현재 생활과 많이 동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도전을 할 때 굉장히 머뭇거리고 애초에 포기해버린다거나 그리고 뭔가 시도할 때 끊임없는 시도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한번 조금 해보고 만다거나 이런 어떤 태도나 과정에서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께서는 이 아이의 내부의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살아갈 시대는 분명 지금 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2025년도에 고등학생들부터 이제 학점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학생들처럼. 네, 공동 교과목 필수 교과가 있고 선택 교과가 생깁니다.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네, 이런 환경에 이제 교육도 도입이 되는데 청소년 부모님들께서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히시고 정말 우리 10대 자녀를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의 방향과 그리고 지금 현재 진학을 준비할 수 있죠. 현재의 학습과 또 입시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그리고 자녀를 두고 대화를 꼭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